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장기 집권 시나리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다양하고 엄청 고통스러운 가짜 뉴스에 시달리면서도 민주당은 정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의 방향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세계 리더 국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인종 간 분열을 치유해 나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독선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예전처럼 동반자적 우선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가 과거 청산. 2020년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인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둘이 있죠.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입니다. 우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먼저 시드니 파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전 변호사인 시드니 파웰은 지난 3월 2021년 올해입니다. 도미니언으로부터 제기된 13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파웰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적 절차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나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웰 자신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발언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죠. 즉, 그동안 자신의 부정투표 주장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바보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고 휘둘렸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자빠졌네. 파웰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파웰의 꿍꿍이는 이렇습니다. 이 소송을 파웰 본인이 주장했던 당시의 모든 말들을 그저 장난이었다, 나이도 먹고 인기도 떨어지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크게 장난질 한번 한 것이니 용서해줘라,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도망갈 쥐구멍이라도 찾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전문가들은 파웰이 매우 고통스러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1차 수정헌법 개정안에서는 각자의 의견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파웰은 이것을 근거로 빠져나갈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요, 도미니언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파웰이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그 부정행위에 도미니언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모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요. 파웰이나 줄리아니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 외에 매우 많은 다른 주에서도 이 도미니언 시스템, 똑같은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된 몇 개 주 이외에는 부정투표에 대한 의혹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음모,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무튼 수정헌법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1차 수정헌법은 고의로 잘못된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파웰과 줄리아니는 대법원이 제출하라는 증거 자료를 한 가지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이죠. 트럼프 지지파에서는 법원이 두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필요한 서류를 보정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만일 그 두 사람이 보정 제출한 증거 자료라는 것들이 잘못된 진술 혹은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백한 보충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고 명확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했으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삼아 혹은 상대방을 짓밟기 위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통하는 사회라면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소송은 법원의 판결까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미니언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미니언이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법률적인 자문을 이미 완벽하게 받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승소에 자신이 있는 변호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소송 방법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승소 후에 변호사 비용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변호사가 소송에 임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드니 파웰은 매우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죠. 다음은 루디 줄리아니입니다. 그 역시 시드니 파웰과 함께 미 전자개표기 회사 도미니언으로부터 13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상기시키자면 줄리아니는 2020년 11월 대선 이후 도미니언 개표기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이 만든 좌파의 개표 조작기로 트럼프를 찍은 수백만 표가 조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미니언 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루디 줄리아니에게도 했던 것이죠. 줄리아니도 파웰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장하고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대법원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는 FBI로부터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게이트를 조사해온 FBI가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난 것이죠. 이로써 미국 사법기관이 그동안 사실 공방을 벌이던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의혹 제기 폭로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차례인데요. 루디 줄리아니에 대한 사법조사와 처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트럼프에 대한 사법조사와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교도소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아냥이 수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당시부터 트럼프는 탈세, 성폭행, 사법방해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니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어떤 사법 처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는 트럼프와 그의 회사들이 은행 및 보험 사기, 탈세를 저지르고 재무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급 법원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고 트럼프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재단이 특정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의 주 검찰들이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 직책을 미국 시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얻는데 활용했다 하면서 2017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외국 정부 등이 트럼프의 사업체에서 수천만 달러를 소비하도록 유도해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단 및 다른 트럼프 사업체들의 재무자료 확보를 위해 모두 30건 이상의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이것들이 사법적으로 불법으로 밝혀진다면 트럼프는 재기불능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 캐롤의 성폭행과 서머 조버스가 뉴욕 주법원에 고소한 성추행 사건의 조사입니다. 여섯 번째, 트럼프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할아버지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몫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소득세 탈세 여부입니다. 참 많기도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15년 가운데 10년 동안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서 10년 동안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납부한 소득세도 1,500달러, 약 17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과 호텔업으로 자산을 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이 2020년 포브스 기준으로 약 21억 달러, 2조 4,570억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낸 1,500달러 소득세는 연수입이 3만 달러도 되지 않는 소득자가 내는 세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대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대한민국의 대기업 사주들은 그것을 몰라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소득세를 냅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그리고 절세를 할 줄 몰라서 수천 달러, 수만 달러씩 소득세를 납부할까요? 또 21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아무리 절세를 한다고 해도 소득세로 1,500달러를 내는 연수입 3만 달러도 안 된다는 건가요?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인간이 상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해,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런 주장은 억지,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불법인 거죠. 트럼프 취임 초기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트럼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트럼프도 관련 혐의자로 적시했는데, 두 사건은 트럼프가 대통령 현직에서 떠나자마자 바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코언은 트럼프가 사면해 주었죠. 그러나 트럼프 자신에 대한 시시비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인물 중 하나가 현직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아마도 바이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싶을 겁니다. 또 미국의 정치 전통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적을 포용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켜져 온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 풍토가 트럼프에 의하여 매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의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동맹국들이 멀어졌고, 그 사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면서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다인종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내부 분열인 인종혐오 폭력을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사법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가가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권 분립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 사법기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에 트럼프는 사법적인 조사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력 싸움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국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 제1편을 마무리 짓고, 제2편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정책으로 장기 집권 플랜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더해서 댓글까지 주시면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